혹시 오늘 자녀에게 전화했다가 아빠 나중에 통화해 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끊기는 신호음만 듣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오랜만에 나간 모임에서 내가 입을 떼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핸드폰이나 먼 산으로 향하는 것을 보셨나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탓합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느니, 친구들이 변했다느니 하며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들 아주 잔인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는 진짜 이유가 정말 그들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에게서 피하고 싶은 악취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악취는 단순히 몸을 씻지 않아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집, 당신의 오만, 그리고 이제는 썩어버린 과거의 영광이 결합하여 뿜어내는 영혼의 악취입니다. 이 악취가 나는 순간 당신이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도 사람들은 당신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 당신은 둘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외로움 속에서 썩어가는 괴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만리를 가는 향기를 지닌 진짜 어른이 될 것인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가장 고통스럽지만 꼭 마주해야 할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지혜로워지고 대접받을 줄 알았습니다. 수십 년 세월 풍파를 겪었으니 당연히 그만한 권위가 따를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당신의 경험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 지혜입니까? 아니면 그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낡은 고집입니까? 어르신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나이를 계급장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보다 밥을 몇 그릇이나 더 먹었는데 라는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진정한 어른의 대화가 아니라 대화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폭력이나 다름없습니다. 식당 종업원을 하대하고 지하철에서 내 권리만 주장하며 자녀의 인생을 내 방식대로 휘두르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쌓여 당신이라는 사람의 향기를 썩게 만듭니다. 악취가 나는 노년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입은 쉬지 않고 열려 있고 귀는 콘크리트처럼 닫혀 있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정보를 주면 고맙다기보다 내 상식과 다르다며 버럭 화부터 냅니다.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 지적과 훈수만 늘어놓으면서 정작 자식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경멸하던 꼰대의 실체이자 추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악취에서 자유롭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제 시선을 돌려봅시다. 왜 어떤 어르신들은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어도 주변에 늘 젊은이들이 북적이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인품의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어른의 향기는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훈련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결코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의 서툰 발버둥을 묵묵히 지켜봐주고 그들이 손을 내밀 때만 조심스럽게 따뜻한 손길을 건넵니다. 내 경험이 오답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함, 옷깃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정갈하게 관리하는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악취를 걷어내고 향기를 채우는 비결입니다. 품격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높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밥값을 내면서 생색내지 않고 자식의 선택이 내 맘에 들지 않아도 묵묵히 응원하며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점을 찾는 분, 그런 분들 곁에는 향기를 맡고 찾아오는 나비처럼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품격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가 매일같이 갈고 닦아야 하는 마지막 생존 기술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불편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당신의 영혼에서 나는 악취를 확인하는 과정은 분명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내는 사람만이 다시 향기로운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자식의 눈칫밥을 먹으며 외롭게 연명하는 노인으로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지혜를 흠모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으로 기억되시겠습니까? 그동안 당신을 올가매고 있던 낡은 습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로 우리를 고집불통 괴물로 만드는 주범, 뇌와 심리의 방어 기제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된 것일까요? 제2장에서 그 충격적인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말이 다 맞는데 왜 안 들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할 때, 그때 당신의 기분은 정말 당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내 존재가 잊힐까봐, 내 말이 무시당할까봐 긴장하고 계셨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부리는 고집은 사실 지혜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아주 비겁하고 나약한 심리적 갑옷일 뿐입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할 것 같다는 그 공포가 당신을 앞뒤 꽉 막힌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냉정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려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나를 수정하는 것은 뇌에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반면 과거의 경험을 끄집어내어 호통을 치는 것은 너무나 쉽고 편한 일이죠. 결국 고집은 당신의 뇌가 늙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당신이 뇌를 방치하고 게으르게 놔둔 결과입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래라는 말은 당신의 나태함에 대한 가장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굳고 굳은 뇌는 타인의 목소리를 소음으로 인식합니다. 당신이 지금 자녀의 조언을 간섭으로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뇌가 이미 퇴화하고 있다는 위험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갑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고집 센 사람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의 주름은 보면서 내 말투에 섞인 독설과 편견은 보지 못합니다. 나는 뒤끝은 없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분들 계시죠? 그건 본인만 시원할 뿐 주변 사람들의 마음엔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겼다는 뜻입니다. 품격 있는 어른의 길은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지적인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상식이 오늘날에는 쓰레기가 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고통, 그 고통을 견디는 사람만이 꼰대라는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참을성 있게 경청해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혹시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게 아니고라며 반박할 준비부터 하지는 않으셨나요? 당신의 입을 닫는 그 짧은 인내가 굳어버린 당신의 뇌를 다시 깨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도대체 어떤 말투를 쓰고 어떤 표정을 짓기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일까요? 입은 닫고 귀는 여는 진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기술은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입을 닫는 법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아는 것이 많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내 인생의 경험이 정답이라 믿고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기다렸다는 듯
훈수를 두려하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당신의 지혜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노욕이 드러날 뿐입니다. 진짜 어른의 무게감은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침묵할 수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말 잘하는 노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어른을 존경합니다. 젊은 세대가 당신을 피하는 이유는 당신이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말을 가로막고 당신의 과거만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고 그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가장 고귀한 배려입니다. 이 배려가 없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폭력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안에 가르치고 싶어하는 괴물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음에 내가 할 말을 고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말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혀끝까지 차오를 때 당신은 이미 상대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은 당신만의 데이터일 뿐 타인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경청을 방해하는 또 다른 괴물은 판단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점수를 매기고 너는 그래서 안 되라며 결론을 내버리는 태도,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서 향기 대신 악취를 풍기게 하는 주범입니다. 어른의 귀는 판사의 귀가 아니라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품격을 결정짓는 가장 정교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상대방의 말이 끝나고 나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센 뒤에 입을 여는 연습입니다. 이 3초의 여유가 당신을 성급한 노인에서 사려 깊은 어른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둘째, 나 때는 이라는 말 대신 내 생각은 어떠니? 라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답을 주려 하지 말고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하는 어른은 젊고 가르치는 노인은 늙은 법입니다. 셋째, 대화의 지분을 30% 이하로 줄이십시오. 내가 3분 말했으면 7분은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말을 많이 할수록 상대방은 당신의 밑바닥을 보게 되지만 당신이 들을수록 상대방은 당신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돈을 써서 사람을 모으려 하지 마십시오. 귀를 열어 그들의 마음을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존경을 얻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것은 고통스러운 훈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외로운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품격은 화려한 미사여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고민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당신의 그릇 크기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기꺼이 넓은 마음의 그릇을 내어주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낡은 상식으로 그들을 밀어내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대화의 기술을 넘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또 다른 언어인 겉모습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 옷깃 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른의 정갈함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 꾸며 뭐하나 다 부질없지. 혹시 지금 이런 생각으로 거울 보는 일을 멀리하고 계신가요? 사람은 내면이 중요하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해라며 늘어진 티셔츠와 정돈되지 않은 머리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한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겠다는 엄격한 사회적 도덕입니다. 껍데기가 무너지는 순간 그 안의 영혼도 함께 썩어간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사람들은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전에 당신의 겉모습에서 풍기는 태도를 먼저 읽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손톱, 냄새나는 옷차림, 구겨진 신발을 신은 노인을 보며 사람들은 인생의 풍파를 겪은 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포기한 게으른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당신을 귀하게 대접해 주길 바란단 말입니까? 용모의 정갈함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깨끗이 세수를 하고 정성껏 면도를 하며 주름 하나 없는 셔츠를 챙겨 입는 그 짧은 과정이 당신의 뇌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아십니까? 나는 여전히 현역이며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반대로 보는 사람도 없는데 대충 입지 뭐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정신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외모의 방치는 곧 삶에 대한 의지 박약이며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무언의 허락과 같습니다. 또한 단정한 외모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여는 유일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깔끔하고 세련된 어른에게는 호기심을 느끼고 다가오지만 냄새나고 지저분한 노인에게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지혜를 가졌어도 그 지혜를 담은 그릇이 지저분하면 아무도 그 안의 내용물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품격은 당신이 내뱉는 100마디 말보다 당신이 고른 깨끗한 양말 한 켤레에서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품격 있는 외모를 만드는 데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성과 부지런함만 있으면 됩니다. 첫째, 냄새를 다스리십시오. 나이 들수록 본인도 모르게 나는 특유의 체취가 있습니다. 매일 씻는 것은 기본이고 입었던 옷은 반드시 세탁하십시오. 하루밖에 안 입었는데 뭐 어때라는 안일함이 당신에게서 향기 대신 악취를 풍기게 합니다. 둘째, 핏과 깔끔함에 집중하십시오. 비싼 명품은 필요 없습니다. 내 몸에 잘 맞고 세탁이 잘 되어 있으며 다림질이 반듯하게 된 옷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머리끝과 발끝을 살피십시오. 거칠게 일어난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낡고 지저분한 신발은 과감히 버리거나 닦으십시오. 신발이 깨끗한 노인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표정을 관리하십시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입술을 굳게 닫고 미간을 찌푸리고 있다면 그건 품격이 아니라 고집일 뿐입니다. 살짝 머금은 인자한 미소야말로 당신의 옷차림을 완성하는 가장 비싼 장신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외모를 가꾸는 행위는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겠다는 당신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그 시간만큼은 당신은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멋지게 대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정갈함을 넘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을 당신의 곁에 머물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평생을 쥐고 살았던 욕심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버릴 때 생기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를 가든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말이 혀끝까지 차오르지는 않습니까? 혹은 자식들이나 후배들이 나를 상전처럼 받들어주지 않는다고 서운함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스스로 뒷방 늙은이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의 권위는 타인에게 요구해서 얻어지는 구걸의 산물이 아닙니다. 대접받으려 발버둥 치는 순간 당신의 품격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비위 맞추기 힘든 노인으로 분류해버립니다. 진짜 어른은 대접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접하는 자리에 먼저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은 단순히 돈을 뿌리라는 천박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내 존재를 증명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타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물질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엄격한 가르침입니다. 대접받으려는 욕망은 당신을 초라하게 만들지만 대접하려는 마음은 당신을 범접할 수 없는 거목으로 만듭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보상 심리에 매몰될까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계산이 서는 순간 모든 관계는 비즈니스가 되고 사랑은 변질됩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 보상 심리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당신이 쏟아부은 희생을 담보로 자식의 효도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부채 독촉입니다. 자식이 당신을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바빠서가 아니라 당신을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그 무거운 부채감과 대접에 대한 압박 때문일지 모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직위에 있었고 어떤 큰일을 했는지는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훈장처럼 달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노인은 젊은 세대들에겐 그저 피하고 싶은 불편한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머물러 대접만 바라고 있을 때 세상은 당신을 앞질러 가버립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은 당신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결국 당신을 자기중심적인 괴물로 고립시킵니다. 당신의 빈 통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메마른 영혼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어른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기꺼이 손해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임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먼저 맡고 계산대 앞에서 주춤거리지 않으며 후배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당신이라는 사람의 브랜드가 됩니다. 돈을 쓸 때도 생색내지 마십시오. 내가 낸다라고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식사가 끝나갈 때쯤 조용히 일어나 계산을 마치고 돌아오는 뒷모습에서 사람들은 당신의 품격을 읽습니다. 베품은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너그러운 이해가 가장 큰 베품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실수를 보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웃어넘길 수 있는 넉넉함, 나의 부족함을 지적받았을 때 가르쳐줘서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런 태도가 당신을 대접받는 어른으로 만듭니다. 권위는 목소리를 높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타인을 높일 때 그들이 당신을 우러러보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진짜 권위입니다. 대접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존경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승부처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움켜쥔 손은 향기를 가두지만 펼친 손은 향기를 멀리 퍼뜨립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당신의 재산이나 직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건넸던 따뜻한 밥 한 끼, 인자한 격려 한마디를 기억할 뿐입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기분 좋은 베품을 실천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만을 기다리며 입만 내밀고 계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태도를 하나로 묶어 인생의 마지막 막을 장식하는
가장 장엄한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떠날 때를 아는 자의 아름다운 뒷모습, 그 치열하고도 고요한 종결의 미학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토록 꺼려 할까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허비하고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는 남의 일인 양 덮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진정으로 품격 있는 어른은 삶의 시작보다 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는 단순히 사후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어떻게 가장 밀도 있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가장 치열한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떠날 때를 모르고 추악에 매달리는 노년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막을 내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평생 쌓아온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생의 마무리가 추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 집착 때문입니다. 내 자식에 대한 집착, 내 재산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잊히지 않으려는 존재에 대한 집착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칠 때 당신의 품격은 진흙탕 속으로 처박힙니다. 진짜 어른은 내 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 몫을 챙기기보다 남겨진 이들이 살아갈 길을 닦아주는 것에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미움과 원망까지 모두 비워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기억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나에게 상처 준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놓아주십시오.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떠날 준비를 마친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향수보다 깊은 해탈의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가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종결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첫째, 엔딩 노트를 작성하십시오. 내가 떠난 후 남겨진 이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내 재산과 그에 대한 기록,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준비가 아니라 남겨진 자들에 대한 가장 극진한 배려입니다. 둘째,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었다면 어땠을지 자문해 보십시오. 그 질문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당신은 이미 품격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은 오만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자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그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완성하는 가장 빛나는 조각이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이 슬픔이 아닌 한편의 아름다운 완결 드라마가 되도록 오늘을 정성껏 매듭지어 보세요. 인생은 긴 여행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며 올라왔던 정상에서 이제는 천천히 내려갈 시간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 보지 못했던 들꽃과 노을을 감상하는 축복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품격 있게 늙어가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마지막 페이지에 어떤 문장을 적으셨습니까? 고집과 탐욕입니까? 아니면 용서와 사랑입니까?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며 평생을 애쓰며 살아온 당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고자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했습니다. 이제는 그 위대함을 품격으로 증명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참 불편하고 아픈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거울을 닦아내고 그 안에 숨겨진 고집과 악취를 직시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통은 당신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더 맑은 향기를 내기 위해 낡은 껍질을 벗겨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아픔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품격 있는 인생을 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을 지나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노년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나무에 가장 달콤하고 진한 열매가 맺히는 완성의 계절입니다. 젊음의 화려함이 꽃이라면 노년의 품격은 그 꽃이 지고 난 뒤에 남는 단단한 씨앗입니다. 그 씨앗 속에 당신이 평생 일궈온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갈고 닦을 그 태도가 당신의 자녀에게는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햇살이 될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향기를 돌볼 시간이 없으셨지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당신만의 우아함을 완성해 가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찬란하게 빛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품격 있게 늙어간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에 당신과 눈을 맞추고 따뜻한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수고했다. 정말 잘 살아왔다. 그리고 고맙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에 말로 다할 수 없는 품격의 향기를 입혀줄 것입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그 고고하고 아름다운 뒷모습을 저 또한 진심으로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이 언제나 평온하고 향기롭기를 바랍니다.